혁신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성장의 과실을 고루 나누는 포용적 성장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20년 만에 다시 의장국 자격으로 주최한 에이펙 정상회의 일정이 마무리됐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경주선언이 채택됐는데요. 여러 분야에서 처음 또 역대 최대라는 그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렸던 미국과 중국 또 일본과의 정상외교에서 국익 중심 실용외교 전략이 통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에이펙 정상회의의 성과와 의미, 이희성 단국대 정책경영대학원 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교수님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경주 선언도 채택이 됐고요. 이제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가 마무리됐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시작 전에는 좀 걱정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고요. 이제 미국과 중국이 무역 관련 갈등이 좀 최고조에 달했다라는 그런 어떤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기대 이상의 성과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무엇보다도 전략적인 외교 무대로서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위상과 리더십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무대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뒤에 얘기가 나오지만 경주 선언이 좀 채택됐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특히 이제 그 개최됐던 장소가 경주 아니겠습니까? 천년 고도의 어떤 역사 문화를 자랑하는 우리의 도시에서 특히나 이제 문화라는 부분을 또 이번 회의에서 또 부각시켰던 부분들 이런 부분도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에이펙 회의뿐만 아니라 앞뒤로 있었던 여러 정상들과의 외교, 정상들과의 회담 이런 부분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에이펙 정상회의가 마무리되면서 경주 선언이 채택이 됐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 한번 들어보시죠. 회원 단독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만큼 에이펙 차원에서 함께 고민하고 모범 사례를 공유하며 공동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개방적이고 역동적이며 평화로운 아태 공동체를 향한 에이펙의 중장기 미래 청사진 그리고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을 실현하겠다는 회원들의 의지를 담았습니다. 또한 아태 지역의 회복과 성장을 위한 회원 간 협력의 의지도 포함시켰습니다. 특히 혁신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성장의 과실을 고루 나누는 포용적 성장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에이펙의 발전과 아태 지역 번영을 위한 여정에 함께할 것입니다. 네,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경주 선언이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선정이 됐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좀 담겼을까요? 21개국 참가의 정상들이 만장일치로 채택이 됐는데 2018년에는 이게 채택이 또 안 됐던 그런 전례가 있어가지고 막판까지 과연 채택이 될까 굉장히 좀 깊게 들여다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채택된 것 그러나 이제 이 채택을 하면서 포용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방점이 좀 찍혔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글로벌 무역 체제가 이번에 좀 중대한 도전을 맞이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부분에서 인공지능, 특히 AI 같은 혁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좀 담겨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처음으로 여기에 담겼던 게 문화창조 사업이라는 신성장 동력을 이 선언에 담았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이제 WTO 기반의 다자간 무역 체제라는 표현이 좀 빠졌다. 이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소 이제 좀 거리감을 두는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아까 말씀해 주신 3대 성과 가운데 경주 선언이 있었고요. 또 하나가 AI였는데요. 에이펙에서 AI가 논의된 거는 이번 경주 에이펙이 처음이었다고요?
AI 관련 사상 최초의 합의문 채택이다 이렇게 좀 의미를 가질 수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글로벌 빅테크 CEO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참여를 통해서 한국에 좀 투자하겠다 이런 발표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 있는 AI 개발 그리고 활용에 대한 원칙들이 이번에 좀 제정된 것도 큰 성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번에 글로벌 기업이 한 500여 곳이 참여했고요. 또 예. CEO라든가 투자자가 한 1,200명이 직접 참여해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도 하나의 성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를 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이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가 좀 눈에 띄는데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AI 칩 공급을 좀 약속을 했는데 경제 성과도 좀 눈에 띕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아마존 웹서비스 CEO라든가 엔비디아의 CEO 등 여러 글로벌 기업들이 좀 참여를 했고 특히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차세대 AI 칩이라고 하는 블랙웰 여기에 지금 26만 장의 공급을 좀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에게 5년간 5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고요. 또 여러 정상들이 모인 자리에서 대표적인 7개의 기업이 약 90억 불의 투자를 이야기를 했던 그런 어떤 구체적인 성과들도 이번에 나타날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많은 AI 관련 또 CEO들이 에이펙을 계기로 한국을 찾았고 또 AI 관련된 이야기를 한 것뿐만 아니라 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또 엔비디아 젠슨왕 회장이 뭐 깐부, 예. 정의선 그 현대자동차 회장도 같이 또 그 자리에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AI뿐만 아니라 뭐 경영, 기업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또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 음식이나 대한민국의 문화가 많이 알려졌어요. 그러게요. 이렇게 또 정말 글로벌 CEO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게 쉽지 않은데 네. 또 거기서 이제 치맥을 함께 하면서 우리의 어떤 음식 문화라든가 이런 것도 함께 이제 간접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첨단 기술이 융합된 문화 외교의 본보기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 K 콘텐츠가 상당히 주목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께서도 마지막에 캐대언이라는 어떤 애니메이션에 대한 부분도 좀 언급을 했는데요. 이제는 단순히 컨텐츠로서가 아니라 소프트 파워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위상을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문화 외교의 장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외에도 뭐 우리 한국의 어떤 문화 외교의 장점 이것들이 이제 에이펙에 참여했던 많은 그 정상들뿐 아니라 그 영부인들께서도 많은 체험을 했단 말이죠. 그런 중에 이제 K 푸드라든가 특히 이제 그 K 뷰티 그리고 우리의 전통 문화들 이런 것들을 또 알리는 아주 중요한 그런 계기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가 흔히 찾는 그런 치킨집인데 그 치킨집에서 세계적인 그룹 회장들이 같이 맥주를 마시면서 네. 그런 보여주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저희들도 얼마든지 평소에 먹을 수 있는 것이면 이게 세계적인 아이콘, 아이템이 될 수 있다는 걸 이번에 또 깨달은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은데. 예. 네. 우리가 생각할 때 K 콘텐츠, 우리의 어떤 음식들이 사실은 크게 자랑스러운가? 네. 이렇게 좀 네. 스스로 느껴지지만 예. 사실은 이제 외국에서 보는 관점은 그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네. 예, 우리 K푸드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런 것들을 또 알 수 있는 그런 계기였습니다. 예. 네, 이번에 경제나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성과가 나왔는데 이 정상회담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가장 눈에 띈 행사가 한미 정상회담이었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10월 29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의 세부 내용에 합의하였습니다. Your career's Minister of Trade, Industry and Resources, Mr. Jung Kwon Kim, who's an incredible man, actually. My people say he's very tough, however. We wish we had somebody of a little bit lesser caliber, but they decided not to do that. 핵 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결단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용 후 핵 연료의 재처리나 우라늄 농축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협의가 진척될 수 있도록 지시해 주시면 좀 더 빠른 속도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좀 눈에 띄는 것이 한미 관세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이 됐다는 점입니다. 어떤가요? 굉장히 많이 걱정했던 게 그 부분이었고요. 예.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큰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자동차 관세는 15% 정도로 이렇게 맞췄고요. 그리고 의약품 분야는 이제 무관세 0%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반도체 관련 경우는 지금 경쟁국이 대만 아니겠습니까? 대만 수준 정도로 이렇게 협상이 타결된 것. 그리고 이제 저희가 3,500억 불을 이제 현금으로 줘야 되냐. 이게 그러니까 가장 큰 논점이었는데 2,000억 불에 대한 것들을 매년 200억 한도에서 200억 불 한도에서 이렇게 지급하는 것.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을 볼 때 정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그 협상 전략에 우리가 말려드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을 했지만 상당히 그 부분은 대통령께서 굉장히 뛰어난 외교력을 좀 발휘해서 좋은 협상을 이끌어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핵잠수함 연료 문제도 한번 저희가 알아보고 가야죠. 이게 이제 김영삼 정부라든가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을 했던 거예요. 네. 상당히 저희가 이제 국가의 안보라든가 특히 이제 그 국방에 대한 부분에서 굉장히 저희가 현안이었고 수건 사업 아니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핵추진 잠수함 개발에 대한 부분들을 승인받았다. 이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요. 이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K 국방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모로 지금 국방 산업도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연결될 수 있는 고리가 있고 특히 이제 이 원료를 확보하고 할 수 있다라는 것. 핵원료의 확보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도 저희가 그 2차적으로, 3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이제 확보됐다라는 것. 그래서 이것은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부분이었는데 네. 이 부분이 지금 저희들 이번 성과에 있어서 아주 관세 협상 타결 만큼이나 좀 좋은 뉴스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이슈가 주목이 관세 쪽에 기울어져 있는 상황에서 핵잠수함 연료 추진에 대한 이야기가 한미 정상 간에 또 오고 갔고 그 부분이 승인으로 났기 때문에 굉장히 안보 측면에서는 대한민국이 큰 어떤 올라간 그런 네. 계기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예, 물론 이제 이후에 이 핵 추진 잠수함이라는 것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100% 확보하기 위해서는 몇몇 과제들이 있죠. 예. 뭐 기술적 과제도 있지만 그렇죠. 특히 미국 내에서의 어떤 법률적 문제라든가 또 가장 중요한 게 정치적 과제 아니겠습니까? 예. 이러한 부분들이 좀 차근차근 잘 해결돼야 되겠고 어찌됐든 오랜 안보 수건 해결의 실마리 이거는 역시 한미 동맹이 한층 더 진화했다. 이러한 성과다, 결과물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한미 정상회담을 통한 성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또 하나의 회담이 있었습니다. 한중 정상회담인데 자, 시진핑 주석이 곳곳에서 웃었어요. 예,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고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진핑 주석님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선물입니다. 我们李在明总统特意为习近平主席准备的礼物。 这个还是很精致的。 정교롭게 만들었습니다. 비자나무로 만들어요. 원 비자 원. 아주 좋습니다. 面是韩国的产品，这个曲面是韩国的产品。 디스플레이는 한국 제품입니다. 샤오미 통신보안은 잘 됩니까? 这个通信保安怎么样啊？非常好。看看有没有后门。今年6月你当选后，我们通过多种方式保持沟通，引领中韩关系平稳开局。感谢韩方，中韩是搬不走的重要近邻，也是分不开的合作伙伴。中方重视中韩关系，对韩政策保持连续性、稳定性，愿同韩方加强沟通，深化合作。 우리 두 사람이 지방에서부터 국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국가 지도자로 성장해 왔다는 공동의 경험은 양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한중 관계의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가는 좋은 토대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중북 간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는 등 대북 관여의 조건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양호한 조건을 활용하여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한중 양국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네, 한중 정상회담 보신 것처럼 굉장히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좀 진행이 됐는데 대통령실이 이번 회담으로 한중 관계가 전면 복원됐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의 유머가 시진핑 주석에도 좀 통한 느낌들 네. 그래서 시작부터 좀 화기애애했고요. 네. 이러한 부분에서 좀 여유가 넘치는 그런 모습들이 아무래도 좀 안정감을 준 것 같습니다. 사드 이후에 정말 11년 만에 공식 정상회담, 특히 이제 이 관계가 좀 그동안 굉장히 안 좋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전면적으로 복원했다라고 이렇게 결과를 좀 브리핑을 해줬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경색을 탈피했다라는 게 의미가 있고, 그리고 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경우는 뭐 70조 스와핑이라든 부분이라든가 또 이런 여러 가지 협력에 대한 것도 내놨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외교의 전체적인 기조가 뭐냐면은 안보는 미국 그리고 경제는 중국 이렇게 지금 양분되어서 지금 우리가 외교의 어떤 방향성을 정했는데 이제는 그러한 어떤 양분된 개념이 아니라 안보와 경제를 아우를 수 있는 포괄적 외교 그리고 이제 그런 외교를 통해 가지고 전략적 균형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좀 마련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계속 얘기했던 실용과 가치 외교라는 측면에서 중국과의 정상회담은 성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이번에 약간 언급된 것들이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한 부분들 이게 이제 나중에 어떠한 방식으로 좀 정리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추후적으로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한한령 해제라든가 또 하나오션에 대한 제재 부분 이런 것도 실무 차원에서 조금 더 진전 있는 후속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단순히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 미국과 중국 얽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계속 보면서 그렇습니다.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자, 지금까지 이희성 단국대 정책경영대학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